네, 등산동 동아쌤입니다. 이게 성신여 될 거예요? 네, 2013년. 성신 2013. 성신 2013. 문제인데.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답안지를 썼는데요. 요거 글자 줄이고 요거 바꾸세요. 이렇게 되면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구부삭이에요. 첨삭의 원리는 세 가지. 구부삭, 구부작, 구부삭. 자, 삭제 원리예요. 이거 삭제하면서 여기 안에서 조금씩 부과하고 첨가했죠, 생각을. 그죠? 네. 이건 최종 단계예요. 완성됐을 때. 그런데 저는 뭐를 해요? 생각을 부과를 플러스 알파를 계속해서 재구성을 하라는 거예요. 네. 재구성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탈퇴환골 해갖고 이 답안지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붙지 못한다고 이게 몇 글자 붙이는 게 이게 고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초등 답안지가 있고 중등 답안지가 있고 고등 답안지가 있다면 초등 답안지 잘 고쳐서 해봐야 중등하고 비교하면 이 내용의 질이 상대가 안 되고 이걸 잘 고쳐봐야 고등 답안지하고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초등 답안에서 중등 답안, 고등 답안을 올린 다음에 그게 다 끝나야 부가 삭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글을 쓴 거 이걸 삭제해서 빨간 펜처럼 이렇게 지우죠.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걸 왜 지우고 왜 그거 쓰는지를 설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다 생각 설명 다 해야죠. 생각을 다 뒤집어 엎으면 재구성할 만큼 다 설명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것 같지만 네. 자기가 재구성하고 자기가 고등 수준까지 도달해야 그거를 요 문장에서 너는 이 단어를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써 하는 이런 삭제하고 첨삭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수 선생님은 삭제만 해요. 이거 잘못됐다고. 왜? 간단하니까. 잘못한 거야. 애도 알아. 그 다음에 조금 성의 있는 선생님은 부가해요. 진짜 고수는 재구성할 수 있게 계속 뒤집어줘야 돼요, 생각. 네. 이해돼요? 네. 자,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금욕주의 하면 욕심을 금해라. 그러면 욕심을 있어라가 봤는데, 쾌락을, 이게 육체적 쾌락, 정신적 쾌락, 그죠? 네. 나눠야죠. 욕망도 하고자 하는 건데, 멀리해야 함,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물질적 쾌락, 그죠? 육체적 쾌락, 근데 정신적 쾌락은 또 아니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요 쾌락의 범위를 명확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쓸 때 보면. 그래서 내면에서의 영혼의 파악. 내면이 영혼이에요. 내면에서 영혼을 파악. 그래서 행복을 발견한다. 네. 그런데 이 내면에서 영혼이 이 쾌락과는 반대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해야 되고 욕망과는 반대 개념으로 쓰였다라고 생각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자, 배경, 격변의 시대. 시대가 변해. 그럼 불안하지. 예측 불가능하지. 예부를 통제하기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안정적인 걸 찾아야지. 그럼 안정적인 게 뭐냐? 외면은 계속 변하니까 내면이라도 안 변하게 두자라는 상황으로 인간의 큰 기쁨을 찾는 것은 해야겠다. 그랬을 때 이 큰 기쁨은 물질적인 쾌락, 그죠? 변화에 대한 추구, 그죠? 순간적인 쾌락, 뭐 이런 거겠죠. 네. 이렇게 순간적인 거 말고 절제를 하면서 유격을 삼가하고 철학에 따라라. 이 철학이 내면을 완성하는 것이겠죠. 그쵸. 내면을 발견하고. 그래서 열정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외부와 내부가 명확하게 나누어지면서 요거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고 요거는 계속 변하고 순간적이고 말초적이고 필요가 없고 자극적이고 하찮은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까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외부를 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고 극단적으로 내면으로 좁혀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수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겠죠. 네. 이거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는 전부 다 뭐라고요? 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욕망이고 쾌락일 수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라고요? 열정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러면 개인이 아니라 확정된 사회적 관계나 열정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것. 그럼 이런 것도 같죠. 열정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적 절제와 유욕을 절제하고 철학적인 추구를 하면서 내면을 추구하는 열정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집착, 무집착이 아니다. 그러니까. 라고 했어요. 그걸 나눌 때, 그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써줬나. 그러니까 이 열정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를 요 가와 가에 적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됐어요? 네. 자, 열정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하나로 집중해라. 그러니까 금욕하고 네가 해야 될 걸 집중적으로 팔아. 그러면 이 금욕주의를 이쪽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거래요. 이해되세요? 네.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합친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합친 건? 금욕주의가 열정적으로 내면을 파면 돼요. 그럼 네. 두 개가 합쳐져 버려요. 자, 이거는 장기 목표 계획과 달성이 가능하다, 안정적이다, 대부분 재난에 대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부유하고 내면의 행복을 찾을 필요. 그러니까 내면에서도 행복을 충분히 찾았고 그게 넘쳐 흘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외향적으로 이 열정을 내면이 기본이 되고 외향이 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요? 이게 왜? 근데 외면에서 내면 찾을 필요 없이 외면에서 꾸준히 주고 더 넘치도록 있는 행복이 있으니까. 그것도 될 수 있는데 수기치인이죠. 수기치인. 자기를 먼저 수양하고 남들을 통치를 하는 거고. 수기치인. 자기를 수양하고 남들을 통치한다고, 타인을. 수기치인도 있고 또 혈구지도라고 수신, 제가, 치국, 형천하 이렇게 커지죠. 수신, 제가, 치국, 형천하 이렇게 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요? 지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내면은 엉망이지만 밖에서 이렇게 자꾸 퍼주죠. 네. 그러면 애들이 그러던데, 내면은 엉망인데 퍼주면서 과외도 하고 자극도 주고 그러니까 현타 와가지고 제가 왜 살죠? 이러던데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간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내면이 갖추어지고 확장은 가능한데 거꾸로 외부에서 내면을 줄 때 이 내면이 변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영향은 줄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힘은 내면을 완성해 나가면서 외면으로 확장하는 게 더 단계적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바탕이 되는 건 내면이고 도드라지는 건 외면이라는 거죠. 이렇게 쌓여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갖추어진 전제로 외면을 추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개, 금욕주의와 이렇게 장기적, 그럼 이건 내향주의라고 할 수 있고 이건 외향주의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와 외부가 적절히 섞여야 된다는, 두 개가 둘 다 필요하다는 것은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고 목표, 그럼 사람인데 이건 타인으로 얘기한 거죠. 외향주의에서. 나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나 즐거움을 열정적으로, 그러면 자기 존재를, 자아 정체성을 확정해야 내가 나니까 이런 방향으로 오는 목적성이 생긴다는 거죠. 이 나를 확 안 하면 목적성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인생을 최대한 만끽한다 이렇게 쓸 때 저 위의 기억은 이 만끽한다를 쾌락주의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아니다, 니네가 여기에 내면의 철학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최대한 인생의 철학을 만끽하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도 할 말이 없네요. 그렇죠. 최대한 이 글자 써 있는 걸 보고 학생이 분석한 거를 추가로 분석하면 이것까지 했어야 되는지 하는 것처럼 분석까지 해준 거예요, 지금. 네. 양면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내면이 있고 여기 외면이 있으면 이것도 양면으로 볼 수 있고 이것도 양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얘가 이런 면도 있고 얘가 이런 면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을 다 써줘야 한다는 거예요? 언급을 했냐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요? 내면만 하는 것. 내면. 이거는 뭐라고요? 내면을 중심으로 외면을 보는 것. 이거는 뭐라고요? 외면을 중심으로 내면을 보는 것. 이거는 외면으로, 외면을 중심으로 외면만 집착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이게 단점이 되겠죠. 그럼 보완해야죠. 요게 단점이 되겠죠. 이거 보완해야 되죠.
이걸 구하려면 이걸 구하면 이건데 그게 이거죠. 내면을 중심으로 외면을 볼 것이냐, 외면을 중심으로 내면을 볼 것이냐. 좀 더 심층적으로 봤네요. 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런 내면과 외면의 가치에서 내면의 가치는 이런 것, 외면의 가치는 이런 것, 우선순위는 이거부터 하고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만 표현되는 것은 이걸로 외면해서 평가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강했을 때는 요 평가에 영향이 덜 받을 것이다. 그럼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이렇게 잘라서 본 거네요. 네. 그러네요. 그걸 금욕주의와 여기 외향주의 그걸 놓고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 나누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쓰는 거는 별개의 문제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일부를 쓰던 다를 쓰던 그건 학생 맘대로 하는데, 네. 돈술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뭐든. 네. 무리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있으면 이걸 뭐라고요? 정반으로 자르고, 이것도 정반으로 자르고, 이것도 정반으로 자른 다음에, 이건 극단전이니까 안 돼. 이건 극단전이니까 안 돼. 그러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게 요거의 요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가 반영된 이거고, 이거는. 이게 반영된 이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요소들 몇 가지 요소를 찾아서 여기는 3가지, 여기는 2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몇 대 몇으로 더 반영해야 돼. 이런 식으로 딱 해줘서 정반합, 정반합, 정반합을 만들어 주던데. 네. 요거 하나만 터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고치라고 한 대로. 열심히 그냥 막 설명을 해주는데 쓰시든 능력껏 쓰셔야 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쵸? 자, 함이 하는 바, 함이 의미를 포함한다 라는 거죠. 네. 물질주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가져다 주지 못한다. 왜? 황금만중주의 시대인데. 황금은 만 가지를 가능하게 해요. 그런 상황에서 행복의 조건을 치면 이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럼 이걸 가중치로 했을 때 공자가 그러는데 항산 다음에 항심이라고. 먼저 항상 생산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심. 철학도 도덕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 생산이죠. 생산은 물질을 생산하잖아. 정신을 생산하나. 그러니까 선 물질 후 정신. 이게 공자도 얘기했는데.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더 큰 행복? 그러니까 그래, 더 큰 행복이든 뭐든. 다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거겠죠. 네. 자, 그러니까 금전적 목표 성취. 당연히 성취하면 행복하죠. 왜 안 행복해? 행복으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그래? 얘가? 네. 얘는 금전적으로 돈을 안 벌어봤나. 돈 버는 자체도 재밌어. 첫 번째. 돈을 버는다는 건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니까 재밌어. 돈을 벌어갖고 누군가를 줄 수 있어. 재밌어. 금전적 그러면 인간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경제를 기버리고 삶의 활동 중에서 돈 벌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쵸. 그럼 뭔 얘기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근거를 깨야지. 뭐 때문에 금전적 목표 성취가 행복하대. 행복하지 않대. 그 근거를 박살내야지. 근거를 박살내야 되나요? 오! 이건 주장일 뿐이니까. 금전적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행복의 증진으로 이어지지 못한대요. 못한다. 얘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쓰면 되면. 삶의 즐겁고 의미 있는 면에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금전적 목표만 추구했을 때. 그러면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돈 버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삶에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집중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돈이 됐다면 나는 삶에 의미 있는 일만 해서 노래만 했는데 돈이 벌리네. 엄청나게. 그럼 그런 사람은 넌 돈 버는 건 의미가 없어 그래? 그러면 이게 주고 이거 종은 하찮게 표시한다고? 그러면 삶에 의미 있는 일만 하고 돈 안 벌을 거야? 돈 안 내도 돼? 내야죠. 그러니까 이거 웃기잖아. 삶의 만족도, 삶의 물질에 기여하는 것에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 이거 말하는 사람의 뉘앙스는 알겠어. 뉘앙스는
그래요. 정신적인 면도 일상적으로는 중요한 것이고, 그게 바탕이 돼야지 공허하게 물질적, 그 선정신, 아니, 그 선물질, 후정신 요거를 빼더라도, 일반적으로 물질만 추구하면 정신이 공허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냐? 예외적인 사람이지. 에? 여기서 어. 792명의 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부가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부가 했을 때 이 기본금액이 있어. 그러니까 행복을 증식시킬 때 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돼. 맞아요. 이 구간이잖아. 이 구간에는 더 많이 팍팍팍팍 주지 않지만 이 구간은 행복 짱이여. 돈 벌어야. 다 여기에 있는 부자들 792명의 부자는 전 세계 1%고 99%는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이딴 식으로 사람 꼬시면서 1%의 얘기를 하면서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는 그냥 기만이야. 기만이야. 이거 써줘. 다가 기만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기만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안 갖춰질 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열정노예처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물질적인 부가 있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있는 놈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 네. 근데 쌤, 이 표 그대로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 또, 얘기하는 거 그냥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돈이 행복가 다가 아닙니다.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있으니까. 없는 놈은 있어 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은 부가 행복을 싸우는 일에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데, 부부싸움에 돈을 다 충분히 줬어. 그럼 싸움, 굉장히 현재 상황에서의 싸움은 많이 없어지는데. 너 그거 알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둘이 가해를 했어. 과외요? 어떤 게 더 싫을까? 과해. 응? 가난한 사람? 이거 훨씬 힘들어. 왜 그런 줄 알아? 이 집은 나한테 그 집에서 버는 돈의 3분의 1을 준 거야. 반절을 준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어마어마해. 내가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벌어서 너한테 돈을 줬는데, 너도 뼈 빠지게 수업해서 우리 아들을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부자는 과외를 갔어. 네. 내가 볼 때는 어마무시한 돈을 줬어. 이 집보다 훨씬 많이 줬거든. 부자가 그래. 선생님 살살 하세요. 교양 때문에 하는 건데. 나중에 그냥 병원 물려주면 되지 뭐. 아이고 힘들어요. 내가 막 어느 집에 가서 굉장히 열심히 수업을 했더니 뭐라고 한다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업하면 얼마나 벌어요? 그래서 얼마 그랬더니 선생님 과외비 올려줘요. 그래. 학생이. 걔 재산이 몇십억이야. 우와. 응? 걔 통장에 몇 억이 있어. 별아들도 다 있어. 그리고 뭐라고? 저 선생한테 안 되면 또 다른 선생 하지 뭐. 안 되면 유학 보내지 뭐. 안 되면 뭐 대학에 그냥 건물 하나 세워주지 뭐. 이렇게 하면 끝이요. 사립대에 건물 하나 깔고 그냥 만들어주지 뭐. 그 다음에 여유도 훨씬 더 있어. 돈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뭐 양보하고 그냥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싸울 일이 없어. 그래서 어떤 팰리스 뭐 이렇게 살면서 거기서 경비원 두고 그러는 거야. 부딪히고 싸울 일이 없어. 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쨌든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 뭘 멀리해? 그러니까 이제 실체를 정확하게 써봐. 욕망을 멀리하면 돈? 네. 돈이 왜? 쫄려도 쫓으려는 욕망을 멀리해. 여기 이 기준 요 기준점 돈이 얼마인 줄 알아? 아니요. 일반적인 사람으로 자 행복해야 돼. 그럼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사야지. 네. 그럼 15억, 20억. 차도 있어야지. 네. 그럼 2억. 그럼 2억짜리 싼가?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돈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만큼 있는 사람이 드물다니까? 대전에 내려오면 20억이면 아파트 4채 산다니까? 5채 사고. 네. 시골 가면 10채 산다니까? 아파트 10채 있으면 시골 유지요. 돈 안 받고 살아. 안 벌고. 예금 넣어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으면서 아니면 건물 세 받으면서 시골에서
그거 봐봐. 그러니까 돈을 벌리 한다? 이거 다 깨. 그냥 써. 이거 논리대로 그냥 도덕에 배운 것처럼 쓰지 마. 도전해야지, 너는. 도전하라고요? 도전적으로 쓰라고. 근데 다에 함의하는 바를 가로 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쓰라고. 이걸 가짜도 못 찾나. 이 담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 말도 안 된다. 욕망을 멀리해야 된다 하지만 아니다. 일정 부분의 욕망. 하고자 할 바람만. 자, 욕망이 있어야, 욕심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지. 욕심 없는 애는 그래. 공부 딱 시켜가지고 시골에서 80점 맞으면 잘하는 거잖아요. 끝이요. 네. 더 공부 안 한다니까? 아유, 뭐 제주제 전국 경쟁이에요. 그냥 머리 똑똑한 애인데 그냥 공부하다가 공장 가면 돼요. 그리고 머리 되게 좋은 애인데. 아우, 이렇게 힘들게까지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욕심이 없어.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고. 욕망 멀리해야 돼. 아니요. 발전은 못해. 욕망을 멀리하면? 네. 기본적인 욕심은 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래야 사람이면 누구나 욕심 다 갖고 있는 거야. 불교에서 말하는 욕심을 제하자. 그럼 부처되지. 너 부처되고 싶냐? 그래서 석가모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처야. 그건 철학이지. 일반인의 돈은 아니야. 권력을 따르지. 부당한 권력을 따르지 않는데, 이 권력이 국민들이 만들어준 권력이 안 따를 이유가 없잖아. 아니냐? 그쵸. 민주주의에서 만든 거야. 철학을 따르고, 그래. 어떻게 사는지 따르고. 그 철학도 따르고, 권력도 따르고, 욕망도 따르고. 그래야 이런 거 각각 전부 다 충실해야 보통 사람 아니야? 그쵸. 근데 지금 너 이거 쓴 걸 보면 도덕책에 나온 것처럼 썼다고. 논술은 그럼 떨어진다고. 아, 그래요? 다 뒤집어야 돼요? 다 네 생각 깊이까지 잘라서 들어가서 승부를 걸으라고. 네. 그렇게 썼더니 진짜 5등급 6급 손가락들이 뭐 서강대도 가고 한양대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그러던데. 내가 그랬는데 대학에서도 안 뽑아줘도 되는데 네. 다 쓰고 떨어지라고 차라리. 그럼 대박 터진다고. 왜? 답이 다 똑같아. 근데 네 걸 딱 봤더니 딱딱 썼어. 우구절절로만. 그럼 빼. 교수들이 돌려봐. 얘 합격시키시다. 무건으로. 아이고 얘 괜찮죠? 이렇게 딱. 아이고 얘 신기하네. 어이구 독특하네. 하고 이거 봐. 어이 재밌네. 안 떨어뜨리다니까? 네. 자, 뭐 너무 뻔하게 쓰니까 내가 지금 답답해서 이거 답안지 이거 답안지 뚝 뽑아놓을 것 같아. 도덕책 써놓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있어? 아니. 부당한 거 있어? 그 도덕책 말고 한 단계 더 진전해서 까놓게 해보자. 이걸 다 쓰는 거야. 논술에. 물질주의자들은 삶의 만족 안 나죠. 안 나죠. 더 높아. 정신적인 승리라고 알아? 정신 만족한다고. 포도, 신포도, 저거 싫을 거야. 저거 안 먹어. 이거 말이 되냐? 아니요. 내가 진짜 가봤어. 옛날에 어렸을 때는, 뭐 저거 먹어봐야, 참치 먹어봐야 뭐 비싼 거. 어느 날은 갔는데 친구가 사줬어. 이게 한 편은, 이거 한 조각인데 5만원이라고 해서 입에 딱 넣어주더라. 입에 딱 넣어줘서 먹었어, 그냥 먼저. 그랬더니 쓱 녹아서, 맛있다. 그랬더니 한 조각이 5만원이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버는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요만한 거. 요만한 잔에다가 뭘 하나 주더라. 잔이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뭔데? 술을. 네. 그래가지고 완샷 하려고 했더니, 야, 천천히 먹어. 50만원짜리야. 그래서. 세상에. 한 잔. 그래가지고 완샷 해버리려다가, 조금씩 많이 감질나가지고, 네? 완샷하고 완샷 먹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네. 배부르게 먹으면 5천만원 나온대. 어쨌든, 친구 덕에 한번 먹어봤는데, 맛이 다르다니까, 진짜. 진짜 비싼 소고기를, 돼지고기, 소고기를 딱 먹으면, 입에 딱 넣는데, 이게 씹었는데, 이게 질긴 느낌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지. 신기하게. 뭐야, 설탕이랑 씩 녹아, 입에서. 이게, 과일도 그래. 이 농장에서 바로 딴 딸기 있어. 딱 먹으면, 물이 뚝뚝 떨어져. 딸기물이. 한 방울씩. 니네는 요 딸기를
모아 집화장에 서울로 올라가. 그래서 팔로 가게 와. 그런 다음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한 번 맛없어, 두 번 맛없어, 세 번 맛없는 걸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먹는 딸기로 치면 썩은 딸기를 먹는 거야. 이해돼? 이런 것처럼 요 맛없고 요 맛 딸기, 이 맛 딸기와 이 맛 딸기의 차이만큼의 비싼 그 고기나 비싼 술을 먹으니까 차이가 나더라고. 그래서 미식가라는 건 이런 걸 먹은 사람이 미식가지, 보통 사람이 나는 미식가야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먹는 건 미식가가 아니지. 네? 미식가 친구 모든 소주를 다 그렇게 딱 먹고 진로 경월 이거 가스 이거 그럼 혀가 예민하겠지. 근데 먹는 게 이게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와인도 여러 번 먹어본 사람이 이게 맛을 눈 뜬다는 거지. 어쨌든 삶의 의미 있는 면에 집중하지 못한다. 내면의 성장으로 의미 있는 면. 이게 너무 일반적이게 흑백 논리처럼 내면은 좋고 외면은 나쁘고 외면은 물질은 나쁘고. 물질이 왜 나빠? 황금 만능주의인데 무서운 건데. 만 가지가 가능하대 요즘 시대에 황금이. 네. 그러면서 정신 하나를 그래 얘는 99까지 9,999까지 나는 정신승리. 이걸 정신승리해라 그래. 니네는 그래라. 나는 홀로 시골에서 정신적 만족감을 얻고 살아가다가 굶어 죽겠다. 이런 얘기 아니오. 신선이네, 신선. 뭐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쓰면 이걸 뒤집어서 해서 한번 시비를 걸고. 그러나 얘가 논하는 진리는 알잖아. 그것만 언급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과정상에서 한쪽으로 물질일자리 삶의 만족도가 낮다. 누가 그래? 아니라니까. 가봐. 부자는 막 티격태격 싸우고 텔레비전 나오면서 그런 거 같지? 안 그래. 여유 있어서 더 화목해. 니네는 졸부만 봐서 그래, 텔레비전에. 예? 그래서 이렇게 진짜 부자들이 있어. 가문도 오래되고 진짜 오랫동안 부자로 지내고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 100억을. 네. 이 부자 클럽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 껴줘 이 사람들이. 왜? 교양 없다고. 있어. 요 대전도 교장 프로. 이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난 이 클럽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돈은 충분히 벌었고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데 나한테 비서관 좀 돼보라고, 머리 좀 이렇게 써보라고. 왜? 말빨도 째지, 글도 쓰지, 정보 수도 하지. 그러니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그랬었거든. 이 사람 목표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안 껴줘. 몇 년 전이지? 한 10년 됐나? 그때 대전에 10년 됐을 거예요. 대전에 부자가 통장에 50억이 있어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55억? 통장에 50억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어야 돼. 여기 들어가려면. 와. 10년 전에 통장에 50억이 있고 자기 사업체가 있고 인망이 있고 가문이 번듯하고 복잡해야 돼. 그래서 국회의원 되면 여기 껴줄 것 같아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 못 들어갔어. 좀 부자였겠네요. 뭐가? 아니 자기 통장에 50억 있어. 60억 있어. 와. 건물도 줬어. 10몇 층짜리. 거기 들어가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안 행복하다고? 그러면 부자들은 다 안 행복하다고? 몇 명만 특이하게 이렇게 부자가 된 건데 진짜 알부자들이 있다니까? 왜? 조상 제도부 땅도 물려받을 수도 있고 뭐도 하고. 우리 집은 아버님이 할아버님이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만주로 보내주셔가지고 남은 게 없어요. 쌤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와.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현충원에 계세요. 대전 현충원에. 대박. 애국지사며. 근데 우리 집은 재산이 없어. 그게 대박이야. 하나도 안 남았어. 명예. 명예? 야! 명예하고 물질주의 하는데 이 후손들 고생하는 걸 치면 그러니까 독립한 사람의 자녀? 나는 내가 환생해서 우리 할아버지 된다고 치면 나는 이렇게 안 해. 그러면요? 난 속이 작아서 그런다.
네? 아니 그러니까 종갓집이거든. 종갓집. 송씨 이렇게 3대 송씨 중에 하나의 종갓집이거든. 네. 여기 7대 8대 종선이거든. 어. 그럼 조선시대에 보통 현령도 하고 뭐더라 원님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그지? 네. 그래서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 그게 모조리 만주로 갔다고. 돈이 하나도 안 남았다고. 아이고. 제사 모시기도 힘들 만큼 됐다고. 어렵네요. 근데 또 한다고? 또 매국한 사람들은 돈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는 장손은 살짝 벗어났는데 장손한테 물려준 게 600만 원인가 800만 원밖에 없어. 400만 원인가? 할아버지 다.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비밀 결사 조직. 조선에 6,000명 비밀 결사 조직 수장. 할아버지가.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4번 들어가셨어. 우와. 근데 이걸 빼려고 돈을 갖다 주변 빼줬어, 조금. 그럼 또 잡아놓고. 그래서 돈 쓰고. 우와. 독립운동에서 돈 쓰고. 그래서 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중학교 때쯤인가. 독립운동하다 옥고를 4번 치러서. 헐. 그 다음부터 집안이 막 순식간에. 잘된 자식들도 있어. 잘된 자식들도 있는데 정신도 물려받았겠지, 물론. 네. 정신 플러스 기본적으로 이게 이 종갓집에서 일단 재산이면 집이라도 한 칸 사주고 학교라도 제대로 보내잖아. 네. 이것도 안 됐다니까. 누나들은 학교도 제대로 지원 못 받고 대학 가는 애들. 이렇게 살게 하고 싶어. 가족을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다 줘야 돼? 너 같으면 하겠어? 아니요. 나도 평범해서 난 가족 우선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훌륭하겠지. 국가를 위해서 뭔가 하셨으니까. 근데 인정해. 훌륭한 건 인정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한다고. 왜? 너무 고생해, 자손들이. 재산이 있어야 장가를 가지. 아무것도 없어. 배우려고 하는데 돈도 없어. 그럼 어떡하냐? 그전에는 대우 하나도 안 해주더니, 요즘은 33만원 줘, 한 달에. 32만원인가? 자식 한 명당요? 독립 한 사람 자녀로 하는데. 직계자녀예요? 어떤 걸로 줘. 어쨌든, 그만 얘기해야지. 물질이 삶에 기여를 할 것이다. 진짜 영향을 많이 준다니까? 네. 자, 봐봐. 우리 집이 재산이 많고 종갓집이고 땅이고 내가 그냥 살만하고 그러면 나 글 썼을 거야. 공부만 하고 책 쓰고 수업 안 하고 책만 써놨을 거야. 죽을 때까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뭐예요? 책 읽고 공부하기.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는데 공부해갖고 이걸 정리해가지고 새로운 이론처럼 해서 사람들 보라고 이렇게 정리한 보고서 쓰는 거 제일 좋아해. 내가 카페에다 그래서 자료를 모아놨는데 다 뭐라고? 못 쓰잖아. 시간도 없잖아. 돈 버느라고. 정리할 시간이 없어. 아이디어도 있고 연구도 하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사람들이 그러다 핑계일 수 있다고. 네가 팀 내면 되잖아. 먹고 살아야 되거든, 나도. 내 수입 끊치면 내 자식하고 부인 고생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 재산의 상실을 예상할 수 있는 해악이기 때문에 그냥 재산의 상실, 이거 되게 예민하다니까, 사람들. 부자 790. 이게 뭐 부자로 생각해. 얘네들만의 의견일 뿐이요. 네. 금전적 목표 성취가 행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물론 이런 거랑 똑같지. 부자 아닌 사람이 네. 돈을 벌어. 그렇다고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행복을 어떻게 두고 뭘 방향성으로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쵸. 하지만 유격도 일정 부분의 유격이 없으면 이거 안 팔리. 비아그라가 왜 팔리냐? 섹스 산업이 왜 뜨냐? 사람의 욕망이라는 걸 무시할 수 없는 거야, 일반인은. 우린 철학자가 아니야. 명예도 필요한 거예요. 야, 명예 되게 중요해. 돈보다 중요하고 뭐보다 중요하고 다. 네. 아니야.
권력. 야, 이 권력을 따르지 않고, 그런데 이게 국민의 권위에 의해서 민주적 선거에 의해서 했는데 왜 한다느냐? 철학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철학하는 사람 얼마나 했냐? 네? 철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인생에 있어서 개똥 철학하지. 인생 개똥 철학도 하고, 그러지. 지금 철학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보면. 철학이 더 힘들어. 어떤 걸 따르라고, 누구? 멘토를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된다. 누구 있어? 쉽지 않아, 이거 되게. 네. 추상력이라고. 자, 물질주의를 행보를 갖다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쓰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야, 논술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 안 돼. 떨어져. 남들은 다 이렇게 썼어. 모든 애가. 네. 변별력을 못 보여줘. 걔보다 네가 글빨이 더 좋아야 돼. 근데 물어 뜯으면서 덤비면서 싸워가지고, 보통 사람의 네 생각을 쓰지. 돈과 행복은 일정 순간까지는 비례한다. 그러나 이 정도에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한다. 다만 그 전에 이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돈과 행복은 비례한다. 이 주장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자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 일반화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써줘야 된다. 근데 그거 근거 없잖아요. 뭐가? 아까 몇 명 이거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거. 네. 잘못됐다고, 잘못된 사례라고 딱 얘기해줘야 된다고. 네. 소득에 따라 행복 개수 증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썼지. 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더 중요하냐. 하지만, 한계가 있다. 한계까지 가본 애가 드물다라는 얘기야. 그렇네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표가 소득을 300, 이걸 잘했어. 소득에 따라 행복지수가 증가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계, 구절마다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냥 일방적으로 다 써버렸어. 그냥. 네. 그렇게 논리를 했다면 대박. 이거 쓰는데. 빈민층 문제. 최저생계 문제. 중산층도 여기까지 행복이 증가하는데 최저생계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행복의 기본 지치인데. 그걸 이어서 논리를 쓰면 대박 쳤을 텐데. 그렇네요. 행복지수 팍팍 올라간다고. 여기서는. 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요거 막 팍팍 올라가잖아, 조금만 보장해도. 여기는 들어가지 마. 네. 여기 지원하라는 건 아니야, 행복의 총량이. 근데 여기는 행복의 총량이 확 똑같은 돈을 소비했을 때 사회의 행복의 총량이 훨씬 증가할 수 있는데 왜 안 도와주냐.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잖아. 그렇네요. 그래서 최소한의 행동, 요 곡선 꺾어졌을 때 사람들이 여기는 도울만 하네. 그런데 여기는 좀 그렇잖아. 여기는 돈이 되면 돕자.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합의를 하는 거지. 그게 행복지수 증가했을 때 행복 측량, 투자된 비용에 사회가 훨씬 더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면 대인관계도 좋아지고 사회도 밝아지고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생계가 이 지원 받는 사람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투자를 해주고. 왜?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갖고 행복하지 못해서 발생돼가지고 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이걸 처리 비용을 내 세금으로 낼래? 얘를 행복하게 해줄래? 행복하게. 그런 얘기를 여기다 써줬어? 아니요. 좀 분석 접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입에 발린 문제를 썼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안 읽어볼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도전 안 하시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논술이. 그냥 시험 보러 가요? 아니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은 다 이렇게 쓸 것 같아, 이 문제는. 근데 한번 도전해보자. 물어 뜯어보자. 해갖고 아둥바둥해서 이렇게 했는데 널 안 뽑았어. 그럼 그 대학 가지 마. 네. 면이 아닌겨. 네. 그리고 이게 아둥바둥 하는 거를 안 다음에 네가 이렇게 평소에는 그래 뭐 이렇지 하는 얘기하지.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근데 진짜 토론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터놓고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면 부자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다 하란 얘기야. 네. 그걸 써도 그게 평이한 거야. 논술 수준에서. 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로. 그러니까 발상을 잘 생각을 할 때 내가 그렇잖아. 남들 쓰는 거 쓰면 떨어져. 남들 쓰고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를 보고 저를 반짝반짝하니까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이거는 형식 채우라고 훌쩍 채우고.
알파 있어? 그럼 없어요. 그럼 똥 좋네. 네. 알파를 쓰란 말이에요. 네. 동화쌤입니다.